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뻐요. 오늘은요, 고영숙 수필집 행복비리사 제주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 중에서 회상을 낭독할 거예요. 회상.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다. 새로 맞춘 주황색 투피스에 하얀 폴라를 받쳐 입고 거울을 보며 한껏 멋을 낸답시고 머리에 예쁜 핀도 꽂고 미소도 지어보며 첫 출근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남색 구두에 남색 핸드백을 들고 5분 거리쯤 되는 근무처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근무처가 가까워오자 긴장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재수를 할 속셈으로 친척 집에 왔다가 주위의 권유로 특채 모집에 응시를 했고 곧바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근무처는 국방부 소속 군 격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었다. 그날따라 처음 들어선 사무실은 딱딱하게 이를 데 없었다. 장교, 사병, 민간인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라 군기가 꽤 감돌기도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사회초년생인 입장에선 조금 살벌해 보이기까지 했다. 한 달여간은 업무를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래서 자존심 상할 때도 간혹 있었다.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할 때는 한몫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회인이 되고 보니까 대인관계 등 여러 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꽤 힘들었다. 그래서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하루는 업무상 다른 부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다가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사무실 내에서 내 얘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야, 미쓰고 참 순진해 보여. 응? 그리고 말이 없잖아. 하며 내게 대한 여러 가지 칭찬을 늘어놓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언제 그런 말이 오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무실 분위기는 다시 냉랭해졌다. 아무튼 그 사람들의 속셈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어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군기가 확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인 어린 나로선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주위의 도움도 필요로 했고 어쨌든 간에 서먹서먹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 내가 말이 없어? 이래봬도 학교 생활에선 리더십을 발휘하면 한가닥 했다고요 라는 생각을 누누이 하면서도 분위기에 맞춰서 처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그들은 계속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줘서 그야말로 직장 생활이 너무 즐거웠다. 145명의 아가씨들이 나름대로 톡톡한 패션으로 멋을 한껏 발휘하는 모습들이 풋풋하면서도 생길 발랄해서 좋았고 나 역시 멋에 대한 감각이 날로 더해갔다. 지금 생각해봐도 멋진 순간들이었다. 그런데 나는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마르지 않은 편이어서 그런지 내게만큼은 부인감이라는 것이다. 다른 아가씨들은 애인감이라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다가도 그러면 어때? 나를 그만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내게 한 그들의 진심 어린 호의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매사가 즐거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진학한다는 생각마저도 아예 접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서 여자로서의 나를 괜찮게 봐주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점점 굳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도 놀라웠다. 그렇게 꿈만던 사춘기 소녀 시절부터 바라왔던 미래의 배우자 수준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된 놀라운 대전환이었다. 사춘기 때는 적어도 나의 배우자는 박정희 대통령 정도는 되어야 해 하며 자신을 무척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었던 것이다. 그 즈음에 소련 강제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후부터는 육사생들이 절도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떠올리며 박정희 대통령이 젊었던 시절을 상상하면서 마음 설렌 적도 꽤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웃을 일이다. 하지만 어떤 계기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당시에 제주도 경제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점점 나아지는 제주도의 모습에서 감명을 받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애양심이 투철했던 내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것들을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직책이 대통령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한마디로 사춘기 소녀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내 남편은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소유자여야 된다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자신을 올려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여간 사춘기 소녀다운 그 용기야말로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용기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과히 싫지는 않다. 나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춘기 소녀인 내가 미래에 대한 큰 포부를 품게 되는 더 없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도 그때부터 싹트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만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춘기 소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배를 움켜쥐 웃을 때도 가끔 있다. 아무튼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은 사춘기 소녀 시절에 품어왔던 그 꿈들을 현실에 맞춰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사회생활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오면서 힘든 일도 꽤 많았지만 어떤 상황에도 흐트러짐 없이 내게 주어진 자질을 가능한 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며 꿋꿋하게 잘 살아왔다고 본다. 나이 들어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고 싶은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분야의 학문을 계속 접하면서 그 분야에서 뜻을 펼쳐가고 나가고 싶은 것이 더 없는 나의 큰 바람이다. 지나온 세월 동안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적도 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약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천주교 신자인 내가 신앙심에 한약을 접목시켜서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어떤 기회를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고 행복피리를 시리즈로 펴내면서 신앙으로 습득되어진 그 어떤 영감에 나의 상상력과 주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접목하고 각색하여 펴낸 작품 속에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행복피리를 마음껏 불어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니 작품 속에서 또는 앞으로의 모든 삶 안에서 가능한 한 참 행복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야말로 행복의 전령사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내게 가능한 것부터 앞으로의 삶에 접목해가면서 아름답고 멋스러운 노후를 열어가고 싶다. 나는 항상 위를 보아서 속이 상하면 곧바로 아래를 보고 위로하며 산다. 그런 삶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과거를 거울 삼아 가급적이면 더 멋진 삶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늘 행복해야지.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요 제 책을 홍보하려고 해요. 제 책 그러니까 행복피리 사죠. 행복피리 사를 계속 애청도 해주시고요. 주문을 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읽으십사 하는 거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주문 전화는요 7997-4370으로 행복피리 사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늘 행복하세요. 화이팅!